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인 한 식품회사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전 남자친구와 제법 오래 연애하면서 서로 많은 걸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되려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상황엔 항상 챙겨 먹어야 한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파혼을 하면서 그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는데요. 결혼까지 했더라면 지금쯤 제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렸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파혼이라는 걸 통해 인간관계 사이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기막힌 파혼 사연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은혜야, 너는 만나는 사람 없니? 내일 모레면 30인데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에이, 이제 회사 자리 잡고 아직 한창인 나이인데 무슨 결혼이야? 난 아직 일 더 하고 싶은데. 얘, 너 엄마 친구 미경이 알지? 걔 딸도 이번에 결혼했잖아. 너랑 동갑인데. 걔는 걔고 나는 나잖아. 어렵게 회사 들어왔는데 내 커리어 망치고 싶지 않아. 겨우 자리 잡았는데. 결혼한다고 커리어가 망가지니? 결혼해서도 일 계속하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맞벌이 안 하면 힘들다며. 그렇지. 근데 아직은 혼자가 좋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다가 다 늙어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중매라도 좀 서봐? 아, 무슨 중매야. 내가 그럴 나이야? 그냥 좀 지켜봐주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다 결혼하는데 너 다 늙어서 혼자 살까봐 그러지. 그러지 말고 이참에 한번 만나볼래? 아, 왜 그러실까? 싫다잖아. 그리고 결혼하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일 더 해야 해. 좀 더 있다. 해도 안 늦어. 아휴,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누구긴 누구야. 아빠랑 엄마 닮았지. 그 피가 어딜 가겠어? 나도 모르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엄마도 강요는 안 할게. 정말이지? 내가 좋은 사람 생기면 꼭 인사하러 올 테니까 연애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 알겠어, 이 계집애야.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랐던 소리 중 하나가 돈 아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며 지냈고 부유한 티를 절대 내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바른 길로 자라날 수 있게 무척이나 애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바람대로 학업에 전념하며 속 썩이는 일 없이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런 제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셨어요. 가정이 탄탄하면 인생이 안정감 있게 흘러간다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차 되던 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실패 후 뒤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사회생활인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인턴 과정을 거친 뒤 제 부서에 배치받았는데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사무실 분위기가 바뀌더군요.
선배님, 정신 차려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준호 씨. 전 괜찮아요. 조금 무리해서 그런 거니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긴요. 지금 딱 봐도 사람 하나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지경까지 왜 참으세요? 당장 병원 가세요. 아, 글쎄 됐다니까요. 늘 이랬으니까 호들갑 좀 떨지 말아요. 아니 글쎄, 이렇게 혼자 개고생하면 누가 밥이나 떠먹여준답니까? 선배님이야말로 너무 미련해요. 빨리 저랑 응급실 가세요. 제가 물건 놔두고 온 게 있어서 다시 왔길 망정이지 아무도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났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 씨.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신상품 론칭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쓸 게 이만저만 아닌데.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세요? 팀원이 8명이나 되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혼자 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발버둥 쳐야 하잖아요. 마침 프로젝트가 제게 온 거고 팀장님도 제게 권한 위임하셨고요. 어휴, 그래도 그렇죠. 몸 좀 사려가면서 일하세요. 누가 보면 회사 일은 선배님이 다 하는 줄 알겠다고요. 자, 말은 그만하고 저랑 병원 가요. 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사람 민망하게. 나 홀로 저승 가는 것보다 민망한 게 훨씬 나아요. 제가 가방 챙겨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상사한테 꼬박꼬박 존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로였고 꼬박 이틀 입원해 누워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 사이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연애 후 제가 30살이 되던 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친정엄마는 제가 결혼한다 하니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아휴,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인사드리러 와야 하는 건데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난 지 2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려 죄송해요. 어머, 젠틀하기까지 해라. 난 그 누구보다 기뻐요. 우리 딸 원래 결혼은 안 하려고 했었던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결혼을 하겠다니 내가 안 기뻐요? 엄마,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어. 일을 더 하고 싶다 했지. 그게 그거지 이 녀석아.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딸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같은 회사 근무한다는데. 은혜 씨가 워낙 일도 잘하고 똑 부러지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은혜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머, 패기 있는 모습 좀 봐. 난 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야. 인물 훤칠하지. 성격 좋지. 엄마는 궁금한 것도 없어? 내가 다 민망하네. 뭐 아무렴 어떠니 자기 주제 모르고 설치는 사람만 아니면 된다. 아직 신서방네는 인사 안 드린 거지? 뭘 했다고 벌써 신서방이래.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갈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집 먼저 온 거고. 그래, 잘해봐. 신서방,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네.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어머님이 뭐야? 이제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호호. 어서 오거라. 우리 준호랑 결혼을 할 사이라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혜라고 해요. 아버지, 우리 은혜 정말 예쁘지? 얼굴도 예쁘지, 몸매도 좋지, 회사에서 잘 나가지. 집안도 좋다니까?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어.
회사에서 잘 나간다니? 혹시 뭐 하는 집안인지 물어봐도 될까?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절 키우셨어요. 친정엄마는 최근에 일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뭐? 그럼 결혼하면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거냐? 일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 신준호, 너는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걸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왔어? 너, 내가 혹 달린 여자는 안 된다고 했지?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장인어른 은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근데 노후 준비도 다 해놓으셨고 집도 평창동이라고요.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은혜네 집안 우리가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요. 평창동이라면 그 부자 동네 아니냐? 대기업 회장들도 산다는 그 동네? 네, 맞아요. 은혜가 저보다 직장에서 직급도 높아요. 제가 일하는 부서 팀장님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은혜 막대 먹은 여자 아니에요. 내가 말실수를 했어. 아들이 때늦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예민해졌나 보다.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렴. 하하. 은혜야, 아버지가 장난 좀 치셨나 보다. 기분 나빴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제법 되는지라 사는 집도 여자 둘이 사는 집 치곤 크고 넓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저희 집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을 두리번두리번했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TV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집이었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 신기했겠죠. 평소에 제가 명품에 관심이 없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다 제 마음에 들면 사서 쓰는 스타일이라 티를 내고 다닌 것도 아니었고요. 친정엄마도 중요한 자리 아니면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었고 얼핏 보면 그냥 동네 아줌마였죠. 반면 예비 시댁은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 둘이 살고 있었어요. 20평대 아파트였고 전세를 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 지 제법 되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에 대해 물었는데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요.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겼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으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어요. 머지않아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돈을 만나 뵙게 되니 영광이네요. 우리 은혜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할 소린데요. 우리 준호 잘 부탁드리고 은혜는 내가 딸같이 생각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집 문제인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준호가 사부인 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집이요? 저야 뭐 좋긴 하다만 그래도 신혼인데 따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애들 의견도 중요하고요. 애들도 그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새아가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는 게 더 익숙하고 준호야 뭐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와이프 끼고 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무엇보다 돈도 아끼고 말이죠.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좋아요. 안 그래도 그 넓은 집에서 장모님 혼자 사실 생각하면 마음 아팠거든요. 장모님이랑 은혜만 괜찮다면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아휴, 고마워라.
사돈이 이렇게 속이 깊으실 줄 몰랐네요. 아버님, 배려 감사해요. 안 그래도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어쩌시게요? 나야 뭐 혼자 지낸 게 익숙하기도 하고, 이제 아들 녀석이랑 지지고 볶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나이지.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왕 말하는 거 혼수는 딱히 할 필요 없겠죠? 저희 집에 들어오면 웬만한 건 다 있으니 두 사람한테 필요한 가구 정도만 사면 되겠네요. 우리 귀한 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욕심 안 부리고 살아왔어요. 내가 귀하게 키웠는데 막상 보내려니 섭섭하네요.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준호 외제차 한 대만 해주세요. 현금도 2천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외제차요? 따로 받으신 게 있으세요? 그건 준호가 알아서 잘 고를 겁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영 마음에 걸렸는데 이참에 하나 장만해 주시죠. 아버지, 그거 장모님이 되게 부담되실 거야. 나 차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죠. 이 사람도 아직 차 없는데. 그건 그거고, 아무튼 이참에 차도 하나 새로 뽑고 잘 타고 다녀야지. 너도 언젠간 팀장 되고 본부장 될 텐데. 그건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딸 진급 선물로 뭐 해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차가 좋겠네요. 추가적인 건 아이들 통해서 전달받도록 하죠. 저흰 뭐 딱히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 사돈은 걱정 마시고 마음 놓으세요. 생각보다 상견례는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견례가 끝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혼수로 차와 현금회단을 요구하셨죠.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해줄 수 있는 처지였지만 결혼을 앞두고 예민해지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비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 돈도 적었을 뿐더러 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 월급이 300 초반이었는데 외제차 한 대 관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 친정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도 과연 그만큼 아끼면서 살지도 의문이었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니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중 저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친구 녀석이 한참 동안 말을 않다가 믿지는 결혼이고 기우는 결혼인데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되짚어보라고 조언해 주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설마 진짜 그러겠어? 하는 심정으로 예비 남편을 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결혼 날짜까지 잡히니 정말 뭐라도 된 마냥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치를 부리지도 않던 사람이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질 않나 과소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머지않아 친구가 조언해 주었던 말의 뜻을 몸소 깨닫게 됐어요. 여보, 우리 아버지 차 바꿀 때 됐는데 장모님한테 말해서 혼수로 차 한 대만 준비해줘. 안 그래도 제네시스로 뽑아드리려고 했어. 그 정도면 타고 다니시는데 지장 없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사고 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신고도 되고 여러모로 기능이 좋더라? 뭐? 정신 나갔어? 당연히 외제차 뽑아야지. 구더기 같은 국산차를 어떻게 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 엄마가 안 그래도 아버님 차 얘기하시더라. 우리 차는 결혼 선물해 준다 치고 아버님 차도 고민하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금액으로만 따지면 2억 넘는 거 알지? 그럼 외제차가 다 그 정도 하지. 작정하고 사면 집 한 채 값인걸? 그래서 말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 살 때 필요한 것들은 혼수한다 생각하고 당신 쪽이 준비해줬으면 해.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뭐가 갑자기야? 까놓고 얘기해봐. 우리 엄마가 몇 억 쓰는데
고작 가구 몇 개랑 필요한 물건 사는데 돈 얼마나 든다고 그걸 못 써? 아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빠 경비원 일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 부담을 주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썩어나서 해주냐? 다 자기가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해주는 거지.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 기우는 결혼이야. 알아? 뭐? 기울어? 너 말 다 했냐? 지금 우리 아빠랑 나 무시하는 거야? 돈 없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누가 자기 돈 없다고 무시했어? 해준다는 거 다 해줄 테니 조금만 부담하라는데 뭐가 문젠데? 당신 월급 3달치만 모아도 필요한 거 사고도 남겠다. 그리고 모아둔 돈 3천 정도 있다며? 그 돈 아버지 드렸어. 그동안 나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아, 그런 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도 모아둔 돈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냐고.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거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자식이 부모 챙긴다는데 이상할 건 없지. 근데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적어도 언질은 해줘야 하는 거야.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 자꾸 따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자기는 뭐 해오는데? 이야,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한다. 이거지. 다 필요 없고 돈 들인 거 다시 받아올 테니까 치사하게 굴지 좀 마라. 참나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사람이 왜 그렇게 삐딱해? 내가 삐딱한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빠랑 나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차 뽑아주겠다잖아. 제네시스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구더기 같은 차를 어떻게 타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아, 진짜 어이없다. 지랄도 유분수네. 기생충 같은 놈이 구더기 이러고 있어. 야, 타기 싫으면 타지 마. 뭐 이런 날도둑 같은 놈이 다 있어? 당신이야말로 바라기만 할 줄 알지. 생색도 내가 내야 맞는 거야. 알아? 와, 본색을 드러내네. 아무래도 우리 이러다가는 싸울 것 같네.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자. 기생충 같은 놈이 생각할 것도 없어. 구더기? 야, 그런 구더기도 아까워.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예비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비 남편은 정말 맨몸으로 결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걸 다 감수하고 저희 친정엄마가 베풀려고 했던 이유는 오로지 가족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외롭게 살아왔던 터라 엄마도 가족의 정이 그리우셨던 거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이를 악용해 저희 두 모녀에게 뜯어낼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뜯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일을 하다 답답한 마음에 회사 옥상에서 바람 좀 쐬려고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더랬죠. 통화를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부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그깟 여자 하나 못 잡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솔직히 차 2대는 너무했지. 아버지 차까지 요구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였다니까요. 뭐가 무리야? 잘난 우리 아들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라고 둘 있는데 다른 자식은 제 엄마 따라간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지. 내가 너한테 기댈 수밖에 없잖냐. 우리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피 빨아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 이 나이에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리겠냐? 아, 그럼 뭐 하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차 문제로 싸워가지고 지금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아씨, 진짜. 뭐? 어떻게 해서든 마음 사로잡을 준비해 이벤트를 하던 뭘 하던. 요즘 여자들 꽃다발 좋아하잖냐. 진심인 척하고 먼저 가서 벌벌 기어. 쪽팔린 거 한순간이다.
평생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러다 들키면 바로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안 들키게 잘하라 이거야. 너 영화 기생충 알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란 말이야. 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해볼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돈 좀 마련해놔요. 차도 사주는데 집에 들어올 때 사용한 가구는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그런 거에 동요하지 말고 당당히 나가. 그래야 아무 말 못하지. 아무튼 내가 돈은 마련해두마. 요즘 잘 나가는 여자 하나 물었거든. 알았어요. 또 연락해요. 저는 둘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에 기가 막히기도 했고 분노를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길로 녹음된 파일을 친정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발대발하시더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시자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을 불러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왜 그러냐며 모른 척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나도 당당하다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길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죠. 그걸 듣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내 저에게 화를 내며 자기가 바람을 피운 사실까지 말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증거를 내미는 꼴이란. 참 우스웠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비 남편을 마주쳐야 했기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이용해 예비 남편은 저에게 계속 다가오려 하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걸 알지만 회사 게시판에 모든 증거를 올리고 예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바람 피운 상대 여자가 같은 회사 인턴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남편은 저에게 득달같이 달려와 당장 글 내리라며 온갖 협박을 해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장 그 글 내려. 싫어. 내가 왜? 우리 파혼했잖아.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사실도 아닌 걸 유포하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당장 글 내려. 명예훼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이 회사에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나 본데. 넌 내 선에서 자를 수 있거든? 와, 월권 남용하시겠다?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소문 낼 거야. 얼마든지 해봐. 내가 이 회사에 쌓아온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걸? 너처럼 멘탈 약한 새끼나 소문에 휘둘리지. 난 이미 다져질 대로 다져졌다고. 해볼 테면 해봐. 너 진짜 당장 글 내리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나는 내릴 생각 없어. 너야말로 사기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조용히 닥치고 회사 다녀라?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주제도 모르고. 주제 모르는 건 너지. 앞으로 깝죽거리지 마라. 저는 되지도 않는 말로 협박을 해대는 예비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먹였습니다. 저야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회사에서 남편보다 오래 근무했고 업무 능력이 탁월해 최연소 팀장까지 달았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남편의 시답지 않은 말이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파혼 통보한 지 한 달 만에 예비 남편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도 수군거려서 멘탈이 약했던 예비 남편은 못 버티고 제 발로 회사를 나간 거였어요. 바람을 피운 상대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죠. 제 인생의 빌런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 숨통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결혼하라고 떠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자책하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로해주며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의 상처를 뒤로하고 다시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최연소 팀장 자격이 주어진 데다 곧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전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제에 맞지 않게 행동하다
큰 코 다친 예비 남편이 정말 불쌍하기도 하면서 쌤통이다 싶네요.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똥차를 치워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니 열심히 일에 매진해 보려고요. 취미생활도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연애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형부 어딨어요? 저제 형부가 살려내요. 우리 언니 형부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형부가 언니 살려내라고요. 저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사람들 보는 눈 있잖아. 아, 형부도 쪽팔린 건 아시나 보죠?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임신까지 시킨 게 창피한 일이라는 건 아세요? 저제 말 가려서 해. 아니요. 저 할 말은 해야겠어요. 형부 공무원이라고 혼자 고고한 척 교양 있는 척 뭔가 척은 다 떨었으면서 뒤로는 불륜이나 저지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 결국 혼자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만드셨냐고요. 내 잘못은 맞지만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그 사람 선택이었어. 닥쳐! 어디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안 그랬으면 우리 언니가 죽긴 왜 죽어? 그러니까 살려내. 살려내라고! 이거 놓고 얘기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멱살까지 잡고 처제 미쳤어? 그래요, 미쳤어요. 내가 안 미치고 배길 수 있겠어요? 우리 착한 언니, 우리 불쌍한 언니.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렇게 가게 두지는 않았을 텐데.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우리 언니. 언니가 남긴 유언만큼은 내가 꼭 들어줘야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유언이라니? 언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유서를 써놨어요. 언니 아들 서준이 더러운 형부 밑에서 자라는 꼴은 못 보겠다고 저한테 서준이 부탁하고 갔어요. 뭐? 그러니까 다시는 서준이 찾지 말아요. 이제 서준이 보호자는 형부가 아닌 나니까. 서준아, 이모랑 가자. 잠시 후. 서준아, 지금부터 이모 말 잘 들어. 이제 이모가 서준이 엄마가 될 거야. 우리 엄마는 서준이 버리고 간 거예요? 제가 싫어서 버리고 갔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서준아. 엄마는 서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서준이가 모든 걸 알게 된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절대 서준이가 미워서 떠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 이모가 서준이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 알았지? 네. 지금 당장 이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서준이가 부르고 싶어지면 그때 부르도록 해. 이모가 서준이 마음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릴게. 그리고 이모 집에 가면 형들이랑 누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서준이 심심할 일은 없을 거야. 네. 혹시 지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모한테 말하고. 이제 우리 한 식구가 되는 거니까 뭐든 혼자 견디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다 털어놔야 해. 알았지? 알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 널 도울게. 이모 손 잡아. 우리 집으로 가자. 몇 달 후.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가 너희 먹으라고 빵이랑 과자 사왔어. 여기. 어머, 서준아, 너 입술이 왜 그래? 너희 싸운 거니? 서준이 저 자식이 치사하게 지 장난감은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잖아. 내가 좀 갖고 놀려고 달라고 했더니만 죽어도 안 주겠다고. 얄미운 새끼. 진호,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그렇다고 동생 입술을 이렇게 터지도록 때려? 얼른 사과해. 싫어. 내가 왜 사과해? 저 자식이 잘못한 건데 쟤는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 아무거나 다 갖고 놀게 하면서 지 것만 못 만지게 하잖아. 서준이 거 말고도 장난감 많잖아. 왜 굳이 그걸 뺏으려고 해?
갖고 놀고 싶으니까 그렇지. 이유가 어찌됐든 때리는 건 나쁜 거야. 진호 너 서준이한테 빨리 사과해. 어이씨, 엄마는 왜 맨날 저 자식 편만 들어? 뭐만 했다 하면 서준이 짜증나게. 엄마가 아무 때나 서준이 편 들었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는 거잖아. 아, 몰라. 맞을 짓을 해서 때린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서준이도 이제 우리 식구야. 너 형이랑 진이한테는 안 그러면서 왜 서준이한테만 그렇게 못되게 굴어? 왜 저 자식이 우리 식구야? 성부터가 다른데. 박진석, 박진우, 박진희. 우리는 다 박씨인데 쟤 혼자 유씨잖아. 너 자꾸 엄마 속상하게 그럴 거야? 서준이가 왜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다 설명했잖아.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면 어떡해? 몰라. 난 저 자식이 맘에 안 든다고.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것도 맘에 안 들고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우리 장난감 같이 갖고 노는 것도 다 맘에 안 들어.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박진호, 너 정말? 아파. 왜 나만 때려? 저 자식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때리냐고. 몇 시간 후. 엄마, 응, 진서가. 얘기 들었어요. 오늘 또 진호가 서준이 괴롭혔다면서요? 그러게 말이다. 진호가 서준이를 자꾸 그렇게 미워해서 어떡하니? 서준이 붙잡고 물어보니까 진호가 뺏으려던 그 장난감이 돌아가신 이모가 사주셨던 장난감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 장난감을 유독 손에 쥐고 있던데 애착이 있어서 그런 거였어. 에휴, 진호 쟤는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하는 애지만 서준이는 뭐 하나 힘든 얘기 안 하는 애잖니. 어린 것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더 안쓰러워. 제가 학교 갔다 오는 대로 틈틈이 살필게요. 제가 있으면 그래도 진호가 서준이한테 대놓고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 엄마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시장일로 바빠서 한계가 있단다. 엄마 없을 땐 진석이 네가 좀 챙겨줘. 부탁한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몇 달 후. 여보세요? 형부가 웬일이에요? 전화를 다 하시고. 저제,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안부를 너무 늦게 물어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그래도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렇게 한참 지나서 물어봐요? 나도 이런저런 일로 바빴어. 얘기는 들었어요. 그 여자랑 살림 차리셨다는 말. 그래서 이런 전화도 반갑지 않고요. 그래서 말인데 서준이 나한테 다시 보내는 게 어때? 어쨌든 내 피 섞인 내 자식인데 거기서 계속 살게 하는 게 맞나 싶고 처제도 이미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거기에 서준이까지 키우려면 힘들 것 아냐. 형부, 지금 제 걱정하는 척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척이라니. 처제가 나한테 좋은 감정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사사건건 빗들게 대답하지 마. 애를 위해서 뭐가 더 좋을지 생각해보라는 거니까. 제가 서준이를 위하는 마음은 형부 못지 않아요. 그래도 형부 말 들어보니 한 번쯤은 서준이 생각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서준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서준이 선택에 맡길게요. 대신 결정되면 형부도 말 얹지 마세요. 저도 서준이가 형부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두말 없이 보내줄 테니까. 알았어. 몇 시간 후. 서준아, 오늘은 형이 안 괴롭혔어? 네. 아이고, 너한테 물은 내가 잘못이지. 네가 형이 괴롭힌다고 고지고대로 일러 바치는 애도 아니고. 여기 사는 것 좀 힘들지?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빠한테 가고 싶진 않니? 이모는 서준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서준이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려고 해.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이모랑 아빠는 서준이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거야. 서준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기 살고 싶어요. 아빠 안 보고 싶겠어? 전 그냥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모. 아니, 엄마, 저 내쫓지 마세요. 네? 서준아, 지금 엄마라고 했니? 네, 엄마. 저 여기서 살래요. 네? 그래, 내 아들. 내 아들 서준아. 엄마가 왜 널 내쫓아? 엄마는 그냥 네가 혹시 아빠랑 그리울까봐. 이곳 생활이 불편하고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을까봐 물은 거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그래, 우리 계속 같이 살자, 엄마랑. 네, 엄마. 15년 후. 엄마, 저 왔어요. 우리 서준이 왔니? 배고프지? 밥 차려줄까? 엄마 오늘도 종일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셨는데 무슨 또 힘들게 밥을 차리고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족발 사가지고 왔죠. 어머, 이걸 언제 사왔어? 맛있겠다. 저 얼른 씻고 올게요. 같이 먹어요. 그래, 얼른 다녀와. 어? 진석이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안부 전화 드렸어요. 응, 나야 별일 없지. 너희 식구는? 민지랑 민준이, 내 손주들은 잘 있니? 요즘 감기가 기승이라던데 괜찮은 거야? 네, 건강해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 애들 데리고 찾아뵐게요. 집사람도 어머니 뵈러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 자기야, 우리 결혼식 말이야. 자기야, 결혼식이 왜? 아니, 우리 집이 천주교잖아. 알고 있어. 자기가 이야기해줬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식 성당에서 하는 건 어때? 뭐? 성당에서 하자고? 응, 우리 집은 내심 성당에서 하길 바라시는 눈치더라고. 우리 형도 성당에서 결혼식 하기도 했고. 아, 그래? 근데 우리 엄마랑 아빠가 불교를 믿으셔서. 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불교 믿으셨어? 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아니, 뭐 굳이 엄마 아빠 종교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싶어서 이야기 안 했지. 아, 그랬구나. 그러면 성당 결혼식은 힘들겠네.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불교시라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자기가 왜 미안해. 나야말로 몰랐던 건데.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두 집안이 종교가 다르니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자기도 불교야? 아니야, 난 불교 아니야. 무교야. 근데 어머님이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한다고 하면 싫어하시려나? 기대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도 성당에서 하면 좋은데 못해도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괜히 신경 쓰이네.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는 잘 이야기해볼게. 고마워, 자기야. 대신에 나는 불교 아니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같이 성당 나가보고 해볼게.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배려해줘서 나야 고마워. 알겠어. 아니, 그래서 막내 도련님은 결혼식 어디서 하실 거래? 아까 일할 때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웨딩홀에서 할 거라는데? 뭐? 웨딩홀에서 한다고? 성당에서 안 하고? 아, 저쪽 집안이 불교라서 성당에서 하는 건 어려운가 봐.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는 성당에서 결혼식 했잖아. 당신은 무교였잖아. 처가댁도 무교였고.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다 허락한 일인데 왜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하면 시댁에 맞춰 개종을 하든가 해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예비 형님으로서 이건 내가 단도리질 해야겠는데? 당신이? 에이, 야설아. 듬직이가 아주 재수씨 좋아 죽으려고 하던데. 괜히 나섰다가 듬직이한테 욕 얻어먹지 말고. 참나, 형수님이 예비 동서한테 한마디 하겠다는데 왜 도련님이 난리야? 아니, 이건 그리고 당신이 뭐라 할 문제도 아니잖아. 종교 문제인데. 아니, 이건 뭐라 할 문제라고 봐. 누구는 웨딩홀에서 못해서 안 했는 줄 아나. 결혼하면 당연히 종교도 시댁에 맞춰야지. 아니, 요새 때가 어느 때인데 종교를 시댁에 맞춰, 자기야. 아무튼 이거는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그리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건 우리 집안 가풍?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 성당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굳이 꼭 성당에서 할 필요는 없어. 그럼 나는! 당신은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 연예인들 그때 성당에서 결혼 많이 해서 좋다고. 그거야! 괜히 시짜질 하려 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야. 엄마도 알겠다고 넘어간 일이야. 참나. 누가 시차질을 한다 그래. 아무튼 이건 내가 이야기해야겠어. 어머님도 그래.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나 기억나죠? 네, 안녕하세요.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네네, 맞아요. 지난번에 보고 연락은 처음 하는 거네요. 그쵸? 네네. 제가 안 그래도 연락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 동서가 보니까 경우가 그렇게 바른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네? 아니, 조크야, 조크. 조크 알죠? 농담. 네, 농담. 아무튼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연락을 다 주시고. 뭐 다름이 아니고 결혼식 그냥 웨딩몰에서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네. 저희 집이 불교라 성당에서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네? 그건 아니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결혼하면 이제 시댁 식구인데 종교도 시댁에 맞춰 개종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불교는 아니고 무교라서. 엄마랑 아빠가 불교라 성당 결혼식은 힘들다고 한 거예요, 형님. 그럼 더더욱 그러면 안 되지. 솔직히 딸이 시집 가는데 종교 정도는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종교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라뇨. 아니, 그렇잖아. 시댁이 천주교이고 성당에서 결혼식 하길 원하는데 본인들 고집 때문에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한다는 게 이거는 어머님도 이해해주고 넘어간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워낙 착하셔서 아무 말 안 하신 거지. 내심 속으로는 서운해 하실 거예요. 내가 특별히 형님으로서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은 힘들 것 같아요. 참, 지환씨. 아니, 동서도 사람 말귀 잘 못 알아듣는다? 네? 아니, 보통 시댁 어른이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동서.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고집까지 세고. 우리 막내 도련님 결혼길이 훤히 보인다 보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무튼 성당 결혼식은 다시 좀 생각해봐. 원래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처가댁보다는 시댁에 맞추는 게 예의야. 알겠지? 그럼 난 이만. 아니, 자기 형수님 왜 그래? 응? 바라 형수님 말하는 거야? 형수님이 왜? 무슨 일 있었어? 나보고 왜 성당에서 결혼식 안 올리냐고 뭐라 하시잖아. 뭐? 원래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 처가에 맞추기보다는 시댁에 맞춰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 보고 고집이 세대. 아니, 형수님 무슨 그런 말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리고 내가 뭐 고집 부린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성당에 나가보겠다고까지 했는데. 알지. 내가 형수님한테 뭐라 할게. 나한테 시짜질하는 건가? 에이, 형수님 그럴 뿐 아니셔. 자기 걱정돼서 그런 말씀 하신 걸 거야. 걱정된다는 사람 말투가 아니었다고. 알겠어. 내가 잘 이야기해볼게. 알겠어. 형수님. 네, 도련님. 요새 결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네, 뭐 그렇죠. 그나저나 저한테는 무슨 일로 연락을 다 주셨어요? 요새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다름이 아니고요. 지원이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동서가 그래요? 제가 연락했다고? 뭐라던가요? 성당에서 결혼식 안 하는 걸로 뭐라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거요? 네네. 아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형수님은 오히려 성당에서 하는 거 좋아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제가요? 누가 그래요? 형이요. 참, 그이도. 제가 좋아한 척 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미 엄마랑 아빠랑도 이야기 다 된 건데 왜 형수님이. 어머, 도련님도 참 그렇다.
아니,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한마디 보탤 수 있죠. 그렇긴 한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형수님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뭐라고요? 이미 지환이랑도 이야기 다 된 거고 엄마랑 아빠랑도 이야기 다 된 거라 결혼식은 예정대로 웨딩홀에서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진짜 도련님 웃긴다. 왜 또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보고 결혼식 일은 신경 끄래.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고. 참, 도련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듬직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구만. 뭐? 당신까지? 아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양 집안 어른들끼리 합의했다는데. 이러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공장까지 도련님한테 물려주실까봐 그렇지.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아버님 재혼해서 낳은 게 도련님이잖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근데 지금 어머님 재력이 좀 대단해? 우리 엄마 나랑 듬직이 차별한 적 한 번도 없어. 그건 당신이 착해 빠져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설사 그렇다 쳐. 근데 그게 듬직이 결혼식 문제랑 뭔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그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막내 도련님이 결혼까지 해서 정상적인 가정까지 이루시면 어머님이 자기 재산 도련님한테 주겠지. 여보, 도대체 왜 그래? 아니, 막말로 지금도 아버님 공장에서 자기는 현장에서 일하고 도련님은 사무직하잖아. 이게 차별이지. 여보, 난 공대 나왔고 현장직이 맞아. 내가 현장직 하겠다고 한 거고 대신에 돈은 내가 더 많이 받잖아. 듬직이보다. 아무튼 나중에 어머님이 마음 바뀌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뭔가 동서가 여우 같은 게 나중에 도련님 홀려서 이 재산 몽땅 가져갈 것 같아. 제발 적당히 하자, 적당히. 나중에 내 말이 맞았다면서 땅을 치고 후회나 하지 마. 동서, 잘 지내지? 네, 형님. 오랜만에 연락 주셨네요. 도련님이 동서한테 연락한 거 가지고 너무 뭐라 하셔서 내가 무서워서 연락을 할 수 있어야지. 네. 다름이 아니고 며칠 뒤에 우리 시댁 행사 있는 거 알지? 네네, 들었어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설마 정말 밥만 먹으러 올 건 아니지? 아니, 눈치 없이 정말 밥만 먹으러 올 거 아니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시 모임이니까 3시부터 집으로 와. 같이 요리하게. 요리요? 시댁 어르신들 다 있는 자리인데 아무리 아직 결혼 전이라지만 밥만 먹으러 오는 건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그날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까지 외주받은 그림을 그려주기로 해서. 극각 그림. 1시간이면 그리지 않아? 네? 극각 그림이라뇨. 어머님도 그거 아시고 저녁에 밥만 먹고 가라고 하신 건데. 동서는 무슨 재주가 있길래 벌써부터 어머님을 구워 삶았어? 구워 삶다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 내가 동서 밥 해다 주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결혼식은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일은 못 넘어가겠어. 무조건 3시까지 와. 알겠어? 일단 알겠습니다. 일 맞추는 거 보고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이 어딨어. 무조건 와. 알겠지? 네. 아참, 올 때 소고기도 좀 사오고 횡성 한우로다가. 우리 시댁 어르신들은 한우밖에 안 드셔서 말이야. 한우요? 그럼 그때 보자고. 동서 오고 있어? 형님, 죄송해요. 제가 도저히 일이 안 끝나서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나랑 장난해? 그래서 한우는 제가 형님 댁으로 배달시켜놨어요. 죄송해요, 형님. 이게 오늘까지 업체에 넘겨야 되는 거라. 참나, 누군 바쁜 일 없냐고. 아무리 바빠도 시댁 일 있으면 일 제쳐두고 뛰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중요한 일이라. 죄송해요. 최대한 끝내고 빨리 갈게요. 참나, 동서는 팔자 참 편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네? 어머님이 도련님 예뻐한다고 동서까지 예뻐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 총에 등이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아래도 없다니요. 제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이따 가긴 갈 거예요. 됐네요. 이런 걸 어머님이 아셔야 하는데. 동서가 이렇게 위아래도 구분 못하는 얌체라는 걸.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가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그 말을 누가 믿어? 안 그래? 됐고, 이따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동서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안 그래? 동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집을 나가? 참나, 제가 왜 나갔는데요? 형님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동서는 위아래도 없어? 위아래는 형님이 없겠죠. 저 이 결혼 엎을 거니까 이제 형님도 아니지.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지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형님 주제에 아주 시짜지를 하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앉아있네. 뭐야? 이 아줌마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알겠냐? 이 결혼 깨진 건 너 때문이니까 그런 줄이나 알아. 자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응? 왜? 나 자기랑 결혼 안 할 거야. 이대로는 못해. 뭐? 그런 게 어딨어. 당신 형수라는 인간 아주 진절머리가 나. 아니, 그건 형수가 술에 취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 될 사람한테 꽃뱀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 막말로 내가 자기 돈 보고 만났어? 아니지. 자기가 나보다 돈 훨씬 잘 벌잖아. 심지어 꽃뱀이라느니 시부모님이랑 합가 안 한다고 하니까 아주 나를 쥐잡아 먹을 듯 노려보고 밥 먹는 내내 팍팍 좀 먹으라는 둥 눈치 주는데 난 이대로는 결혼 못해. 자기야, 내가 형수님한테 뭐라 할게, 응? 제발 우리 말로 하자, 응?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형수님 보고 사과하라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그런 모욕까지 들으면서 이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발, 내가 형수님 보고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응?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일단 알겠어. 대신에 나한테 직접 와서 사과하라고 해. 알겠어? 응, 그럴게. 야! 사과하러 온다더니 감히 내 머리채를 잡아? 그래. 온 가족이 아주 너한테 사과하라고 난린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완전 미친년 아니야, 이거. 너 내 얼굴 어쩔 거야? 내 얼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혼자 발버둥 치다가 전봇대에 들이박아 놓고. 네가 내 머리채 잡았으니까 그렇지. 지랄하고 있네. 네가 먼저 잡았잖아, 미친 아줌마야. 내 우동살이 찼냐? 뭐? 이게 진짜. 너 우리 도련님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누가 그래, 협박이라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주 도련님이 너한테 벌벌 기더라. 어머님도 그래. 사람 보는 눈 진짜 없어도 너무 없으시지. 뭘 보고 저런 상여우에 남자 살살 올리는 꽃뱀 같은 년이 좋으시다고. 아줌마 추해요. 아줌마보다 어리고 이쁜 여자가 동서로 들어온다니까 질투나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정신 좀 차리고 맘보 좀 곱게 써요, 이 아줌마야. 이젠 애전하기까지 하네. 아줌마가 뭔데 우리 결혼에 참견을 하고 내 남친이 나한테 껌뻑 죽던 말던 질투를 해. 진짜 정신병원 좀 가봐요. 소름 돋네, 이 아줌마. 나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땐 눈탱이가 아니라 다리 뭉댕이를 확 그냥 분질러 버릴 테니까. 뭐?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요, 이 미친 아줌마야. 어머님, 여보, 도련님, 이거 보세요. 아니, 동서가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넌 어떻게 돼, 내가? 형수, 나 형수 때문에 파혼당했어요. 알아요?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얼굴 걔가 저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동영상 보내주더라. 보니까 당신이 먼저 머리채 잡네. 이게 무슨... 자, 블랙박스 영상이야. 사과하라고 보내놨더니 사람 머리채를 잡아? 여보,
그게 형수 때문에 저 파혼당했다고요. 제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네? 이거 완전 형수가 아니라 미친년 아냐? 첫째 너. 아유 어떻게 돼 내가 나도 안 그러는데 왜 네가 그 애한테 시자질을 하고 난리야? 아 그년이 아주 여우같이 굴길래 누구 보고 그년이래?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아, 이게 다 어머님이 도련님한테 재산 넘겨주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그만하지 못해? 왜? 내 말이 틀려? 이것이 어디서 제발 그만 좀 해요. 그럼 이게 다 그놈의 재산 때문에 이랬다는 거냐? 그래요. 그 여우 같은 게 누굴 홀려서 재산 홀라당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요? 야, 이 미친년아. 여보. 내가 너 미친년인 줄 알았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돈에 환장해도 유분수지. 됐고 이혼하자. 너 같은 거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이라니 다들 이 사람 좀 말려봐요. 나도 그 이혼 찬성이다. 나도 해요. 다들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겠지.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요. 알겠어요? 아이고 이거사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다들 나한테 왜 이래? 그 이후 전 파혼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울고불고 찾아와 잘못했다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미친 여자는 지금 집에서 팽당하고 아주 이혼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 미친 여자만 아니면 이 결혼 진행해도 되겠지만 아주버님 얼굴을 볼 자신이 없네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요. 그래, 둘이 결혼한다고? 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영이가 저 때문에 울고 속상하지는 않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결혼하려면 요즘은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식 최대한 작게 하고 집은 월세 알아보려고. 월세는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신혼초부터 월세로 살기 시작하면 제가 좀 더 많이 모아놓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노후 대비만 겨우겨우 해놓으신 상태라 도움받기가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하영이 앞으로 아파트 하나 사놓은 게 있거든? 크진 않고 작은 아파트인데 거기서 시작해보면 어때? 어차피 하영이 결혼할 때 주려고 사놓은 거라. 맞다. 그러네. 그 집이 있었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우린 자네 됨됨이 하나 보고 딸 보내는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하네. 우리 식구 된 걸 축하하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3년 후. 우리도 슬슬 애 가져야지. 그치. 벌써 3년이나 지났네, 결혼한 지. 근데 임신하고 출산하면 집 많아져서 집 좁아질 텐데. 우리 이제 슬슬 이사 가보면 어때? 이사? 갑자기 무슨 돈으로? 뭐 이제 돈도 꽤 모았고 이 집은 전세 주고 그 전세금에 대출 좀 더 받으면 자기 회사 근처 아파트 좀 평수 있는 걸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우리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네. 그치. 그리고 이 동네 집값이 올라서 전세값도 같이 올랐으니까 그 덕도 좀 있고. 이 집이야 나 결혼 전에 부모님이 해두신 거라 내 명의로 돼 있지만 이사 가면 그 집은 공동 명의로 하자. 집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대출은 자기가 좀 알아봐 줄래? 아무래도 연봉도 자기가 나보다 높으니까. 그래, 내가 회사 가서 알아볼게. 일주일 뒤. 아이고 오느라 고생들 했다.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도 돼. 어머,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힘드셨겠다. 저랑 같이 하지 그러셨어요. 에이 뭐 나야 평생 애들 밥 해주면서 산 사람인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머님 진짜 손맛 짱.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와, 엄마 오늘 솜씨발이 제대로 했네. 포식하겠다. 그나저나 말이다. 너희들 이사 간다며? 네? 내가 얘기했어. 아, 네. 이제 집 좀 넓혀가려고요.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았더니 이래저래 이사 갈 만큼은 되더라고요. 그래, 그 집 아직 전세 안 나갔지? 네, 몇 명이 보러 오긴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어요. 왜요? 아니, 명호가 말이다. 이번에 결혼을 한다지 뭐니? 어머, 그래요? 도련님 결혼한대요? 우와, 어떤 아가씨래요? 아유, 뭐 조건은 별 볼 일 없어. 지도 지금 벌이가 안 좋은데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없지. 집안도 뭐 아주 별 볼 일 없고 벌이도 시원찮은 아가씨인 것 같더라. 근데 결혼은 왜 하는 거야? 아니, 임신을 했다지 뭐야. 아휴, 우리 집 씨앗 가졌다는데 그걸 그냥 내칠 수도 없고 어쩌니 결혼시켜야지. 어머님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아휴, 말해 뭐하니. 내가 요즘 아주 잠도 안 와. 그 생각만 하면. 너희들처럼 알아서 착착 잘하면 얼마나 좋아. 걔네는 내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서 원.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네, 어머님. 너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명호 살게 하면 안 되겠니? 네? 아니, 너희야 모아놓은 돈 있다니까 그걸로 비슷한 집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명호 얘네는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 애는 있는데 둘이 합쳐봐야 벌이 뭐 300이나 되려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월세도 못 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잖니. 근데 그걸 왜 제가... 아이, 너희가 형제고 또 손윗 사람이니까 좀 도와줘야지. 안 그러니? 우리 며느리 내가 본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착했잖아. 큰 소리 낸 적도 없고 짜증내거나 화낸 적도 없고 항상 너그럽고 착한 며느리였잖니. 난 우리 며느리 믿는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참 여보.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해. 진짜 가는 거야? 진짜? 며칠 후. 여보, 자? 잠깐 졸았어. 왜? 오늘 늦었네? 엄마 집에 좀 들렀다가 오느라. 어머님? 며칠 전에 왔다 갔잖아. 왜 또? 그럼 그렇다고 연락이라도 좀 해주지. 한참 기다렸네. 다른 건 아니고 퇴근할 시간쯤에 엄마가 전화했길래. 왜? 아니 뭐 명호 결혼 문제 때문에 그렇지 뭐. 도련님 결혼? 그래서 뭐 날은 잡은 거야? 제대로 듣질 못해서. 뭐 그냥 적당히 날 잡고 그랬나 봐. 근데 신혼살림 차릴 곳이 없으니까. 그럼 뭐 어머님 댁이라도 들어가 살든지 아니면 여자 집에 들어가 살든가 해야지. 별 수 있어?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이제 막 신혼 시작하는 애들인데.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아니 뭐 그냥 내가 장남으로서 우리 집에 딱히 보탬이 된 것도 없고 하나뿐인 동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한다는데 집은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살던 집에 살게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엄마 말 맞다나. 우리가 손윗 사람이고 형제인데 도와줘야지. 안 그래? 자기가 한 번만 양보해주라.
지나간 얘기를 왜 또 꺼내? 그 얘긴 꺼내지도 마. 난 생각 바꿀 마음 없고 못 들은 걸로 했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동생이잖아. 응?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나 진짜 화낼 것 같으니까. 그 얘기 계속하면 나 진짜 당신도 쫓아낼 것 같거든? 더 이상 내 앞에서 그 얘기 꺼내지도 마. 알았어? 그래. 일단 쉬어. 며칠 후. 여보, 좀 나와봐. 엄마랑 명호 왔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도련님도 오셨네요.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얼굴 좋아 보이네요. 네, 뭐 저야 못 지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유, 우린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너는 잘 지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참 이러지들 말고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자. 벌써부터 날 세우지 말고. 뭐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혹시 지금 이 상황? 당신이 두 분 불렀어? 아니 뭐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히니까 엄마랑 명호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진호한테 얘기 전해 듣고 아주 기가 막혀서 이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왔다.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셨는데요? 네가 진호 쟤한테 그랬다며. 명호 얘 보고 우리 집이나 그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생각 바꿀 마음 없다고. 네, 맞아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맞죠.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사람이 제멋대로니? 네? 형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데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이라도 얻어줬겠구만. 어떻게 너는 집을 손에 쥐고 앉아가지고 양보라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냥 얘네 돈 좀 모을 때까지, 숨 쉴 틈 생길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자는데. 아니,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뭐 집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 얻을 돈 모을 때까지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래, 남한테 전세 주느니 가족 살게 하는 게 100번 낫지. 그럼 집도 깨끗하게 쓰고 괜히 복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니? 그니까 말이야, 엄마. 그래요? 그러게요. 어머님 말씀도 맞네요. 어머, 이제 생각을 고쳐먹은 거니? 남 전세 주는 것보다야 가족이 사는 게 낫죠. 그래서 도련님은 전세금 얼마 생각하는데요? 뭐 시세보다 조금 싸게 줄 수는 있어요. 네? 전세금이요? 아니, 전세는 무슨 전세니? 넌 지금까지 우리 얘기를 어디로 들었어? 와, 형수님, 제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래요? 너무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참나, 해도 너무한다.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게 생겼어. 어떻게 넌 가족한테도 돈을 받을 생각을 하니? 지금 너무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됐고, 너네 이번엔 잔말 말고 그냥 침 빼. 전세를 알아보든 월세를 알아보든 알아서 하고. 이 집은 명호 살게 주란 말이야. 저 결혼할 때 어머님이 뭐 하나라도 해주신 거 있어요? 아니, 뭐 준 거라도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개연성이라도 있단 소리 듣지 않겠어요? 이건 뭐 날강도도 아니고. 뭐 날강도? 니네는 대출 좀 더 받으면 새 집 구할 수 있으면서 어려운 동생 안 도와주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해? 전세 주는 거면 어차피 비는 집이잖아. 내 말이 틀려? 아니, 여보,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대출을 받아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 좀 잠깐 빌려주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양심이 없어도 정도 것이지. 이 집이 네 집이야? 네가 해왔어? 아니면 니네 집에서 해줬어? 이게 진짜? 아니, 뭐
결혼할 때 집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시위요? 시위라는 소리가 나와요, 지금? 3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안 입고 안 먹어가면서 모은 돈으로 살림 좀 옮겨보겠다는데 그걸 도둑놈처럼 그냥 내놓으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시위? 아니, 이 집에 단돈 1원도 보탠 적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 집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만 좀 하라고. 아우, 진짜 뭐 쓰레기도 아니고 더러워 죽겠네. 이게 진짜? 됐고! 다른 말 더 필요도 없다. 너 그냥 짐 빼. 군소리 말고 집 명우한테 넘겨라. 너 안 그러면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집안이 무너지겠어요? 왜요? 아주 그냥 TV도 때려 부수시죠? 보니까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다 집어던지면서 정작 큰돈 드는 가구들은 멀쩡하게 두시네? 뭐야?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어른이 이 정도로 하시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어?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 집을 원하신다니 어쩔 수 없죠. 이사 날짜 잡으세요. 그날 맞춰서 저도 정리하죠. 진짜야, 자기야? 정말? 어머,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그럼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자. 이삿짐 센터만 알아보면 되겠다. 가구는 뭐 웬만한 거 다 놓고 갈 거지? 어차피 니는 새 집으로 가면 새로 사서 쓰는 게 기분도 나고 좋잖아. 이거 다 쓰던 것들이라 구질구질한데. 네, 그래야죠. 이것들 다 버릴 거예요. 아주 구질구질한 것들이니까. 그래. 아유, 잘됐다. 그럼 뭐 사서 들어올 것도 없겠다, 명우야. 그러게, 엄마. 잘됐다. 얼른 가서 이삿짐 센터 알아보자. 그래, 그러자, 명우야. 얼른 가자. 그날 밤. 고마워, 자기야. 역시 자기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자긴 착하니까. 졸리다. 자자. 그래. 자자. 열흘 후. 며칠 있으면 이사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 어머님 집에 가 있으면 어때? 엄마 집에? 아무래도 도련님 짐 챙기는 것도 힘들 거고 도와주면 좋잖아. 어머님 집 치우는 것도 좀 도와드리고. 도련님이 짐이야 어떻게 뺀다고 해도 짐 빼고 나면 어머님 혼자 청소하시기 힘들잖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거야? 고마워. 그럼 내가 이사 날짜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게. 우리 이사 갈 집이 어디랬지? 아, 옆 동네 아파트. 정확한 건 그날 주소 보내줄게. 그래. 3일 후. 그래, 짐은 다 잘 챙겼어? 그럼 아주 먼지 한 톨까지 싹싹 챙겼어. 얼른 가자. 지금쯤 정리 다 했을걸? 짐은 용달에 다 실었고 두 사람은 내 차로 가자. 그래. 어여 가자. 1시간 후. 왜 안 열리지? 도어락 번호 바꿨나? 아닐 텐데. 에이, 네가 잘못 눌렀겠지. 다시 한번 해봐. 번호 이거 맞는데. 형, 낯설했어? 왜 자기 집 비밀번호를 못 눌러? 아니야, 진짜 이거 맞다니까. 누구길래 자꾸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릅니까?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 맞는데? 803호?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뭐야? 아니, 여기 우리 집 맞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 이제 내 집인데. 이제 내 집이라뇨? 여기 오늘 내 동생이 이사 오기로 했는데. 이봐요. 여기 내가 어제 들어왔거든요. 아니, 자기 집이라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니? 얼른 하영이한테 전화해봐라. 아니지, 전화할 게 아니라
걔 얼른 불러라. 잠시 후. 어머, 일찍 들어오셨네요. 뭔 이사를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뭐야? 왜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살아? 그 집? 내가 팔았는데? 그리고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정확히 내 집이지.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명호 짐 다 뺏어왔는데. 그 말을 진짜 믿은 거야? 대박. 내가 미쳤냐? 우리 부모님이 나 살라고 해준 집을 공짜로 남한테 넘기게? 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일부러 골탕이라도 먹였다 이거야? 당연하지. 넌 진짜 어떻게 대먹은 애가 이런 식이야?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어머님은 자식 교육 그렇게 시키셨어요?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그지마냥 엉덩이 디밀라고? 뭐야? 보자 하니까 2년이? 2년 전년 하지 마세요. 어디서 욕지거리를 합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뭐 아줌마? 형수 미쳤어요? 아니 엄마한테 아줌마라니. 이게 진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손 올려봐. 그땐 그 손모가지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너 그 집 원래대로 안 돌려놔? 계약을 무르든 어쩌든 집 내놓으라고. 내가 왜요? 아니 내가 왜? 나한테 뭐 집 맡겨놨나?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명호는 어떡하라고? 당장 재수씨도 들어와야 하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잘난 엄마랑 동생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말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동생 좀 살게 도와주자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서 이따위 짓거리를 해? 네가 사람이니?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랑 상종하며 살다 보니 저도 좀 변했나 봐요. 뭐야? 그거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아니 그럼 여기 당신들 말고 또 누가 있나?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아무도 없는데?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라니? 사람이라는 게 짐승이랑 다른 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안함을 알고 염치를 알고 양심이 있는 거.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세 사람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굴다리 밑에서 노숙하는 거지보다도 염치가 없어서 집 한 채를 날로 먹으려는 존재들인데 이게 사람 자격이 있나? 내 아들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주. 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애였냐? 분명히 네가 이 집 정리한다고 했잖아. 가구들도 다 놓고 간다고 해서 명의색시감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머, 말은 바로 해야지. 집 정리한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정리한다고 했지. 내가 한다고 한 정리는 당신들이었고.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랑 이혼인 줄 알아? 뭐라는 거야? 아, 그래. 너 아직 모르겠구나. 뭐? 아마 지금쯤 니네 엄마 집에 도착했을걸? 무슨 소리야? 구질구질한 네 짐이랑 내 도장 찍은 이혼 서류 네 엄마 집으로 보내놨거든? 갖고 떨어져 이 한심한 놈아. 감히 내 아들을 차? 네가? 네까지 깨?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사과하라고. 형수, 이러는 거 진짜 용서 안 합니다. 놀고 자빠졌네. 용서는 개뿔.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안 돌아가면 경찰 불러서 끌어낼 테니까. 이년이? 너 진짜 이럴 거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가만히 안 둔다고? 예. 아줌마 맘대로 하시고요. 그러다가 혈압으로 쓰러지시겠어. 야, 뭐하냐? 아들 새끼들이 멀뚱멀뚱 서가지고는. 야, 니네 엄마 저러다 넘어가게 생겼다. 부축이나 해서 얼른 꺼져버려.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 후 시몬은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제가 부른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제가 갖고 있던 그 집도 재산 분할해야 한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재판으로 가서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판결을 받고 오히려 제 집을 계속 내놓으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고 나서야 지겨운 싸움이 끝났습니다. 긁어봐야 동전 몇 개도 안 나올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고 지금은 좀 더 넓은 집을 사서 월세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잠시 시행착오였다고 생각하고 주눅들지 않고 더 당당하게 앞으로는 제가 행복한 삶을 야, 너 엄마 점심 식사도 안 차려드리고 지금 어디 나갔어? 지금 잠깐 장 보러 나왔는데 어머님이 나 찾으셔? 너는 무슨 장을 매일 봐. 그냥 미리미리 사면 되잖아. 아, 집이 망해서 한 번에 많은 돈 쓰기가 좀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식재료는 조금씩만 사서 빨리 써버리는 게 신선하니까 그러지. 그리고 어머님 아침 드셨고 아직 점심 드시려면 2시간이나 남았어. 아, 진짜. 너 아직도 청담동 부잣집 딸내미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진짜 꼴불견인 거 알지? 갑자기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맞잖아. 너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 나오면 바로 꼿꼿하게 고개 쳐들고 할 말 따박따박 하는 거. 그게 우리 집이 망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집이 망했고 가진 재산 다 처분했고 니네 아빠는 야반 도주해서 기댈 데도 없으면 이제 좀 고개 숙이고 서방님 하면서 애교 좀 떨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니네 아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아, 이거 봐. 지금도 너가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아가씨 대접받던 그때 그 아가씨 같지? 언제까지 내가 너 비위 맞춰주면서 살 줄 알았어? 이제는 너가 내 비위 맞춰야 할 때 아니냐? 맨몸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또 뭐 때문에 기분 나빠서 나한테 화풀이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위 맞춰달라고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비위 맞춰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아, 그래? 결혼할 때 식장, 신혼집, 차, 예단, 예물 이거 다 너네 집에서 해왔지? 그거 결정할 때 내 입장은 물어는 봤냐? 어? 물어봤잖아. 다 괜찮다며. 그래, 다 괜찮다고 말했지. 내가 왜 괜찮다고 말했겠냐? 싫다고 하면 내 돈으로 하라고 할까봐 아무 말 안 했던 거 아냐? 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했으면 같이 합의해서 조율해 나갔겠지. 그래, 너 같은 부잣집 아가씨가 레이 타고 다니는 남자 의견을 퍽이나 들어줬겠다. 당신 지금 술 마셨어? 평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래? 생각해보면 나랑 차 사고 났을 때 단번에 수리비는 괜찮아요, 가세요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내가 그깟 수리비도 못 낼 정도라는 거야, 뭐야? 애초에 엄청나게 큰 사고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당신 왜 이렇게 자격지심이 심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뭐? 자격지심?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 행방불명 되신 지 1년이야. 그동안 줄곧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나 괴롭히는 거 다 자격지심 때문 아니야? 뭐? 자격지심이라니? 그냥 너가 싸가지가 없어서 화가 난다잖아. 너 똑바로 생각해.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야. 그리고 4명이고 너나 시어머니가 내가 내쫓으면 아무데도 갈 데 없지 않아? 전세금은 있니? 너 말 다 했어? 나야 너랑 시어머니 내쫓고 일하면 돼. 내가 못할 것 같아? 지금 이혼하자는 거지? 아, 오냐? 내가 이혼해줄 것 같아? 대답 안 하냐? 야, 금수저! 전화 받으라고, 야! 소영이한테 말 다 들었다. 너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너 시집 올 때 소영이가 몸만 갔던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내 아들 기를 죽여? 아직도요? 그건 제가 기를 죽인 적이 있었을 때 얘기인 거고요. 저는 소영 씨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닌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뭐? 그때 당시에 아무 말 안 하다가 저희 아버지 사원망하고 이렇게 되니 태도 싹 바꾸셨잖아요. 솔직히 제가 돈이 계속 많았으면 어머니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친정 부모님은 항상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부족함 없이 해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지껏 부족함 없이 대해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린 거는 좋다고 받아가시더니 이제 와서 제가 해드린 것들이 기를 죽이는 행동이었다고요? 너가 해준 게 있기는 뭐가 있어? 신땡호텔, 골프장, 에스테틱 회원권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갔었는지 아세요? 그거는 너가 주니까 받았던 거고. 제가 드리긴 했죠. 그런데 제가 제 호의로 해드렸던 건 에스테틱이었죠. 이후에는 은근슬쩍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하시면서 다른 것도 다 받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 옷들도 훔쳐 입으셨죠? 훔쳐 입기는 뭘 훔쳐 입어?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어머님이 제 옷, 액세서리 몰래 입고 나갔다 오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 있었나요? 오히려 마땅한 옷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매주 같이 쇼핑도 가드렸잖아요. 그래, 너가 그렇게 해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뭐 있니? 그렇게 펑펑 쓰고도 남았던 돈이 지금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너네 아빠 재산부터 해서 너한테 딸려있는 것까지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가지 않았냐고. 지금은 쥐뿔도 없으면서 아주 따박따박. 어머니나 소영씨나 최소한의 예의는 갖다 버리셨나 보네요. 너네 아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행방불명돼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반을 굳이 내가 챙겨야 해. 그리고 너도 이제 곧 사업할 거라고 나대고 쏘다니는데 그게 잘 되면 몰라 뭘 시작은 했냐? 하긴 너같이 곱게 자란 애가 사업같이 큰일을 할 리가. 우리 소영이 같은 애라면 몰라도. 말씀 다 끝나셨어요? 끝나긴 뭘 다 끝나. 자식 버리고 도망간 애비 밑에서 자란 너 같은 애는 사업한다고 까불 게 아니라 지금 너 앞으로 되어 있는 집 처분해서 네 서방 도와주는 게 최선일 거다. 알겠니? 진짜 기가 차서 정말.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지 근성에 양심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진짜... 그동안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 놓고 단물 쪽 빠지니까 이젠 제 집까지 팔려고요? 그거는 어머니가 그렇게 욕하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더 이상 불필요한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뭐야? 여기로 와. 자세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올 때 어머니도 모셔오고. 문자 뭐야?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애초에 내가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 그리고 너 엄마랑 싸웠다며? 연락도 안 받는다던데. 엄마는 왜?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와.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뭔데 그래? 나 점점 기대되려고 그래, 여보. 일단 어머니 모시고 와. 뭐야? 왜 우리 내쫓고 문 닫아? 왜 그래? 집 다 보지 않았어? 다 보기는 했는데 왜 내쫓냐니까? 비밀번호 뭐야? 얼른 열어줘. 내가 왜 열어줘? 애초에 집만 보여주려고 한 건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기 당신 집은 맞는 거지? 내 집은 맞는데 내 집이 네 집은 아니지. 아버지 사업 망하고 가진 거 하나 없으니까 너랑 너네 엄마랑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사업 망하니까 자식도 버리고 도망쳤다고 너랑 너네 엄마가 그렇게 욕하던 우리 아버지 중국에서 마스크 사업으로 대박나서 돌아오셨어. 아버지랑 연락한 지는 한 달 넘었고. 너 지금 무슨 말을... 놀랍니? 정리해줄게.
빈털털이 됐다는 이유로 온갖 무시당하던 너 와이프는 예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야. 아이, 그러면 더 이상 너같이 쥐뿔도 없고 인성도 바닥인 쓰레기랑은 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지. 너 내 돈 보고 만났던 거였잖아. 나는 서로가 사람을 보고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미쳤었지. 아,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쉽지 않으니까 1년 동안 참았던 거고, 아버지한테 연락 왔던 한 달 동안에도 지켜본 거야. 그런데 너는 갱생이 안 되겠더라. 아, 여보, 제발. 참고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내놨으니까 집 빼. 아,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좋은 부모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던 너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나랑 별다를 거 없어지니까 내가 뭔가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나 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람? 미안해. 당신 말처럼 내가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 이제라도 알면 됐고, 아무리 그래도 이혼하겠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없어. 뭐? 이혼 진심이야? 진심이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 아,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 이혼이라니! 너 그러면 너 명의로 된 집이라도 내놔! 제가 그걸 왜 드려요? 뭐냐? 맞다! 재산 분할! 그거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럼 소송 걸어보시던가요. 아이고, 저거 하는 말 좀 봐라! 그렇게 박소영 이놈아! 애부터 가지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애가 있으면 이런 소리는 죽어도 못할 거라고! 뭐야, 엄마! 이제는 내 탓하는 거야? 엄마는 수저 집만 뺏고 이혼하면 다른 여자한테 새 장가 가라고 나한테 여자 들이밀었잖아! 그건 다 엄마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이,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다 보면 수저가 제풀에 지쳐서 이혼해달라고 할 거라고! 그때 집 주는 조건으로 이혼해준다고 하면 수저가 무조건 집 넘긴다며! 이게 뭐야, 지금!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이 인간들이 듣자 하니까 아주 내 집 가지고 둘이 북치고 장구쳤네? 이혼하는데 애 안 먹어도 되겠어. 놔두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했던 거 직접 증거도 남겨줬으니까 잘 써먹을게. 아, 참고로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소송, 비용, 시간 전부 감당할 수 있겠어? 아가! 에이씨,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이혼은 저 유리한 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집안이 다시 일어서자 저도 그동안 구상해왔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동종업계 사업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 남편이요? 이제 걔한테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안 가네요. 자기야, 점심시간인데 밥 먹었어? 먹긴 먹었지. 자기는? 나도 당연히 먹었지. 근데 우리 자기 왜 기운이 없는 것 같지? 맛있는 거 먹지. 뭐 먹었어? 입맛도 없고 해서 그냥 사내 식당에서 대충 먹었어.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까 형님한테 톡이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한다고 늦지 않게 오라고. 그런데 자기 이번 주에 출장 가잖아. 그래서 나도 토요일에 회사 신입사원 교육 워크숍 내가 가겠다고 이미 말했거든. 어쩌지? 아, 그래? 내가 이따가 형수님한테 잘 말해볼게. 걱정 말고 일해. 정말 고마워. 역시 내 편은 자기뿐이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형수님, 식사하셨어요? 잘 지내시죠? 어머, 삼촌 웬일이에요? 저야 점심도 먹었고 잘 지내죠. 저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이요. 여우가 회사 워크숍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여우가 형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저라도 가서 도와야 하는데 저도 하필 출장이 잡혀서요. 형님도 안 계신데 죄송해요. 아휴, 동서도 말을 하지. 회사 일이 먼저죠. 괜찮아요. 어머니랑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회사 다녀봐서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삼촌이랑 동서 잘 다녀와요. 아유, 형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삼촌, 요즘 동서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내죠?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별일 없이 잘 지내면 되죠 뭐. 형수님, 그러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동서를 본 것 같아서요. 분명히 동서였는데 왜 모르는 남자랑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본 것 같아서요. 뭐 잘 아는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 보죠. 삼촌, 그냥 안 들은 걸로 해요. 괜히 신경 쓰이겠어요. 네, 형수님, 제가 여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야, 일하는 중이지? 응, 왜? 별건 아니고 조금 전에 형수님하고 톡했어. 토요일 김장에 못 간다고 잘 말씀드렸으니까 걱정 말고 일하라고. 자기 신경 쓸까봐. 진짜? 고마워. 이제 안심이야. 걱정했거든. 역시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형수님이 자기를 며칠 전에 본 것 같다고 하시던데. 웬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라고 하시던데. 누구야? 뭐라고? 형님 되게 웃기신다. 아까 나하고 톡할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왜 자기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해? 뭐 우리가 싸우기라도 바라시는 거야, 뭐야? 형님이 잘못 보셔놓고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해? 경우 없이? 자기가 아니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자기가 오해할까봐 그렇지. 알았어. 오해 안 할 테니까 화 풀고 일해. 정말이지? 그래,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서 보자. 응,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얘들아, 뭐해? 뭐 하긴, 퇴근하고 집안일 하시지. 왜?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순철 선배 만나기로 했어. 모처럼 다른 남자랑 데이트할 생각하니까 설렌다. 뭐? 너 미쳤어? 그러다가 너희 신랑이 알면 어쩌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너희 시댁 김장한다고 하지 않았어? 알긴 어떻게 알아? 지가 무슨 천리안이야? 오늘도 형님이 내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가는 거 봤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딱 잡았다니까 바로 믿던데. 그리고 김장?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래서 토요일에 회사 워크숍이라고 뻥쳤어. 요즘 누가 집에서 김장을 하니? 다 사 먹지. 답답해 죽겠어. 그렇긴 한데 여우야, 너 조심해라. 꼬리가 길면 잡혀.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 조심해. 사람 좋은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법이야. 걱정들 마셔. 그냥 살짝 엔조이하는 거니까. 우리 남편 곰탱이잖아. 시댁 식구들도 순진하고. 이 언니가 잘 놀고 와서 보고하마. 배겨우, 어제 여행 잘하고 왔냐? 모처럼 순철 선배 만나니까 좋던. 옛날에 사귈 때 감정이 되살아나? 그니까. 배겨우 궁금하다. 보고해봐, 얼른. 순철 선배는 안 변하고 그대로야? 어쨌든 부럽다. 김장도 빠지고 다른 남자랑 바람도 쐬러 가고. 응답하라, 배겨우. 동서, 워크숍 잘 다녀왔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겠다. 어제 어머님이랑 김장 잘 끝났어. 시간 나면 와서 김치 가져가라고. 어머니 김치 냉장고가 꽉 차서 동선의 김치 빨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수육도 좀 남겨놨으니까 가져가서 먹어. 얘들아! 배겨우 나왔다. 모처럼 순철 선배 보니까 정말 좋더라. 옛날 생각도 나고. 선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여전히 멋있더라. 그때 내가 변심하지 말고 기다릴 걸 그랬어. 역시 김장하러 가지 않고 선배 만나는 건 탁월한 선택이었어. 유후. 왜 이리 조용해? 나만 남의 남자랑 놀러와서 배가 아프신가? 동서? 나야. 김장하러 오지 않고 거짓말하고 외간 남자랑 놀러 가니까 좋아? 형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 동서가 방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삼촌도 톡방에 초대했어. 삼촌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동서가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랑 놀러 갔다네요?
지난번에 내가 본 것도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네요. 아니에요, 형님. 자기야, 나 친구들하고 톡하는 방인 줄 알고 농담한 거야, 농담. 친구들 놀래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여기 워크숍 장소야.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워크숍이라고? 아직도 사태 파악 못하고 거짓말을 해?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형수님, 부끄럽네요. 어제 회사 직원한테 전화 왔었어. 자기한테 급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워크숍 갔다고 하니까 무슨 워크숍이냐고 되묻던데? 그런 행사 없다고. 자기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 내가 다 설명할게.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자기도 없는데 혼자서 시댁에 김장하러 가기 싫어서 거짓말했는데 마침 그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야. 아무 일 없었어. 정말 아무 일 없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전화 받기 싫으면 톡이라도 읽어줘. 부탁이야. 뭐? 한 번? 이게 처음 아니잖아. 당신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 나와 우리 가족들한테 걸린 게 처음이겠지. 그리고 다 큰 성인 남녀가 유흥지에서 밤을 보냈는데 아무 일 없었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하긴 무슨 일 있었다고 해도 이제 아무 상관없어. 난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결혼이라서 참고 책임지려고 했어.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가족들까지 다 알았으니 창피해서라도 너 같은 애랑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자기야, 이혼이라니. 내가 이렇게 빌잖아.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줘. 정 좋아하네.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참고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고 돌아다녀? 이제 더는 못 참아. 아 참, 너희 친정집 전세 보증금 올릴 때 빌려준 1억도 갚아야 할 거야. 내가 해준 거라면 불쌍해서라도 나중에 갚으라고 하고 싶지만 너도 알지? 그 돈 아버지가 해주신 거. 갑자기 그 돈까지 갚으라고 하면 어떡해. 자기야, 정말 나 한 번만, 아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하고 다시는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을게. 제발. 난 할 말 다 했다. 네 목소리 소름 끼치니까 제발 전화든 보이스톡이든 하지 마라. 협의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낼 테니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네가 딴소리 할까봐 하는 말인데 그동안 결혼한 여자로서 네가 저지른 부도덕한 증거물들 동영상 파일로 보낼게. 참고로 동영상은 얼마든지 더 있다는 걸 알아도? 동영상이라니? 너 치사하게 맨날 내 뒷조사나 있니? 네가 이러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러겠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여우 너한테 딱 맞는 말이야. 네 말대로 난 치사하고 너한테 잘못하는 남자니까 이혼하면 되지? 법정에서 보자.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자기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니까 욱해서 그만. 넌 원래 그런 애야. 서로 그만 힘 빼자. 야, 너 백이호 소식 들었어? 걔 이혼당했대. 뭐라고? 왜? 순철 선배 만난 거 들켰어? 어떡해? 그게 좀 그런 게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여우가 형님한테 온 톡방을 우리들 톡방으로 잘못 알고 지가 스스로 다 풀었단다. 순철 선배랑 놀러 갔다고 자랑하고 그걸 남편이랑 형님이랑 다 본 거지. 헐, 대박.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요즘에 정말 그런 실수 많다고는 들었는데. 바로 내 친구라니. 여우가 좀 잘못하기는 했어. 여우 신랑이랑 시댁 식구들 다 좋으신 분들 같던데. 걔가 좀 욕을 했니? 결혼하고서도 계속 외간 남자 만나고 꼬리가 길면 잡힌다니까. 아휴, 우리도 자중하자. 그 후로 백여우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빌려준 친정 전세보증금을 갚기 위해 회사도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빚을 갚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